탐색적 조사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밑줄 긋겠습니다. 조사의 초기 단계에 아이디어와 뭘 얻는다? 통찰력을 얻는다. 자, 여러분들이 당연히 한 분야의 나중에 전문가나 뭐 높은 위치에 올라가시면 그런 경험과 통찰력을 갖추게 되겠죠. 경험, 세월 이런 게 누적이 되면서. 근데 지금 아직 각 분야에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된다거나 뭐 학교에서 신입생이다. 그럼 예를 들어 신입생이라고 한다면, 신입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회사의 사무실에 아니면 학교에 화장실이 어딘지, 뭐 물건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물어보죠. 다. 뭐는 어디 가야 되죠? 뭐는 어디 가야 되죠? 그러면 그때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설명을 다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나는 뭘 해야 되지? 여기서 뭘 밝혀내야 되지? 아직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탐험해보는 거죠.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동그라미 2번 밑줄 그어볼까요? 조사 설계를 확정하기 전에 내 연구의 방향성이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실시할 때도 있어요. 자, 조사 설계가 내가 아이디어가 딱 구체적으로 정해져서 하기로 디자인했다. 근데 약간 불안한 거예요. 이거 한번 찾아보지 않아도 괜찮을까? 그러면 그때 탐색적 조사를 본 조사, 내가 원하는 조사 하기 전에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내 이론적 근거가 더 탄탄해지겠죠. 사실 내 아이디어가 이랬는데 탐색적 조사를 해봤다. 근데 내 아이디어가 틀리지 않더라. 그러니까 나는 본 조사를 이렇게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 연구의 결과를 읽는 사람들이 더 믿을만 하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도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내용도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에서 사전 지식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 밑줄 긋고요. 개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4번에 변수의 규정 및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서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다 뭔가 조금 부족하거나 안 되어 있을 때 실시한다 라는 표현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탐색적 조사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특징,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뭐라고 나와 있죠? 융통성 있게 실시될 수 있으며 수정이 가능하다. 자 이때는 수정해도 돼요. 내가 구체적으로 뭐가 정해지지 아직 않았기 때문에 탐험하고 있잖아요. 방향이 바뀌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뒷부분에 인과관계나 기술조사나 뭐 횡단조사 이런 거 구체적으로 본조사할 때 하다가 내가 방향을 바꾼다? 그거는 연구 윤리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래 오케이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점점 아닌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앞에 내가 세운 가설을 지우고 이렇게 가는 걸로 해야지.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안 나온 대로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세운 가설이 채택이 되는 게 좋은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결정 차원에서. 하지만 탐색적 조사에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이제 열린 결말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7번의 뒷부분에 가로친 것처럼 기초연구, 형성연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선행연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탐색적 조사라는 큰 범위 말고 얘도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라고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 페이지 제일 하단에 무슨 연구가 나와 있죠? 제일 하기 편한 겁니다. 이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어딜 가면 되죠? 도서관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요즘에는 도서관도 가기 귀찮다.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온라인 도서관에 다 어디든 전 세계의 자료를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냥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궁금했던 곳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이미 나보다 앞선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결과물들을 쭉 보는 거죠. 그게 탐색적 조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인. 그래서 이거는 크게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건 없을 것 같고 참고 자료, 서적, 연구 자료 여기서 특징, 자 키워드 24페이지 끝부분에 몇 차 자료라고 나와 있죠? 2차 자료. 자 그러면은 2차 나왔으면은 뭐가 있다는 얘기죠? 3차가 아니고 1차. 1차만 하고 끝났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이제 2차까지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1차는 뭐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1차는 소주고 2차는 맥주. 이게 말이 아니고, 자, 이 뒤에 자료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자료. 왜 1차와 2차를 구분해 놨을까요?
그렇습니다. 정답이 나왔어요. 1차 자료는 자, 나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이해해야 편합니다. 내가 내 연구를 위해서 직접 모은 거, 그 데이터가 1차 자료예요. 내가 설문지를 뿌리고 인터넷으로 링크를 줘서 사람들의 응답을 받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모은 건 내 거잖아요. 내 연구에 쓰려고. 그게 1차입니다. 근데 지금 나온 건 뭐죠? 2차 자료죠. 왜 2차 자료일까요? 문헌, 서적 이런 데 다 결과, 결론이 나온 거는 누가 이미 다른 사람이 했잖아요. 그 사람이 자료도 모았잖아요. 그 자료를 내가 본 거죠. 그러니까 2차 자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지. 나는 1차 자료랑 바로 연결이 되지만 여기는 한번 건너뛰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와 구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겠죠. 1차 자료는 내가 직접 발로 뛰고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들여야 되는 공수가 들겠지만 내 연구에 적합한 자료를 내가 직접 취합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고 2차 자료는 솔직히 말하면 누가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쉬워요. 여기도 정리해놨고 여기도 한 100개, 여기 한 300개 정리해놨네. 그럼 그거를 잘 모으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모아놓으면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조금 다르고 여기도 좀 다르고 그러면 여기서는 또 뭐 한 10% 버리고 여기서 한 20% 버리고 이렇게 돼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차이점이 있다. 근데 지금 말한 요 자료에 해당하는 것이 예를 들어 뭐 개인의 연구다라고 한다면 공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순수한 데이터를 다 얻으려면 공공자료인 경우는 다 개방이 되어 있겠죠. 우리가 뭐 나라나 국제기관 같은 데서 연구한 것들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기본 데이터들도 다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또 누군가가 비영리 목적으로 내 조사나 연구를 위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영리 목적이면 허가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 2차 자료라는 것만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또 개념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여기 조금 더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전문가 의견 조사가 나와요. 전문가 의견 조사. 자, 내가 자료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나는 조금 더 공신력 있는 사람들을 섭외를 해서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내가 정리할 거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출발하기가 더 수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뭐 학자나 현장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기에 추가로 필요한 연구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25페이지 두 번째 줄의 뒷부분에 보면 문헌조사에 대한 보완적 방법으로 많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헌조사 당연히 잘 했겠지만 여기에 또 숨겨진 또 아니면 내가 미처 찾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다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한다라는 거고 3번은 이제 사례조사. 내가 세우려고 하는 연구 문제와 유사한 상황의 사례를 찾아서 깊이 있게 분석한다. 요거는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질적 연구 같은 경우 인터뷰를 하거나 현장에 가서 관찰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 사례가 기반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찾아서 탐색적 조사를 하기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례 조사까지 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비 조사하고 사전 조사인데 이거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